안녕하세요. 습관 코칭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중등부 수강생 6명과 함께 2주 동안 주장하는 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보고 어떤 첨삭이 가능할지 함께 보실까요? 나는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피해를 준 흉악범들은 타인의 인권을 앗아간 것이고 그러한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모순된 말이다.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딱 한눈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의 구성은 좀 괜찮아 보이죠? 문단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적절해요. 자, 일단 이게 너무 길죠? 가급적이면 3줄이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첫 문장 일단 3줄 넘어가면 안 읽힌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사형제는 어때요? 사형제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팽팽한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나요? 굉장히 팽팽하죠. 여러분 주장을 펼칠 때 항상 반대 의견을 조심하면서 글을 써야 돼. 근데 보세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럼 흉악범은 인권이 없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강한 주장이에요. 강한 주장은 아주 탄탄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 근데 탄탄한 근거가 없으면 강한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바꿔본 문장이에요. 자, 첫 문단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이 사회는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평생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흉악범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이 정의일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권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 강하잖아. 그러니까 인권이 있다고 쳐. 근데 그 인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 그게 정말 바람직해? 그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톤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반박할 사람들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글이죠. 자, 유기견. 이 글도 되게 저는 좋은 주제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유기견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죠? 자, 먼저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기네. 거의 그럼 신문 칼럼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문장의 구조가 어때 보여? 굉장히 안정감 있지 않아요? 그죠? 문단의 딱 길이가 되게 아름답잖아. 딱 이 정도가. 이런 식으로 문단은 한 4-5줄. 이런 문단은 좋아요.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이 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좋아요. 문제 상황. 그죠? 문제 상황을 딱 제시해 줬어요. 지난달 8월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 포대 속에 살아있는 강아지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렀다. 벌써 막 이거 읽으면 여러분 막 뒷골이 땡기면서 막 분노가 막 타오르죠? 이런 글이 잘 쓴 글이야.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약점이 뭐냐면 지난달 8월 하면서 사건은 이제 예시를 들었어. 이거 예시라고 표시할게요. 예시.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구체적인 농림축산부 통계 자료, 지방자치단체 또 이런 내용 통계, 또 이미경 의원까지 나오면서 또 통계 자료. 자, 또 통계 자료. 안 끝났어. 또 정부의 이런 제도. 분명히 좋은 글이야.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료가 너무 많죠. 주장하는 글은 뭐야? 내 의견이잖아. 그지? 내 생각이잖아. 한 70-80%는 자료나 팩트를 쓴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한 부분은 20-30%도 안 되는 것 같아.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자. 딱 필요한 거 2-3가지만 가져와도 충분하다. 이해되시죠? 이 친구는 개요표를 좀 작성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개요표. 글은 잘 쓰니까 개요표에서 서론, 본론, 결론 한 문장, 2문장, 3문장 이런 식으로 써본 다음에 그 표에 맞게 살을 붙이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품. 누구나 일회용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날이 갈수록 일회용품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아파트 쓰레기장. 일회용품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이 아주 엉망이 됐던 그런 모습. 일회용품은 다른 제품보다 화학약품이 많고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고 환경오염물을 내뿜는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뒤에 내용이 없어. 갑자기 이제 세금 부과야. 이게 너무 아쉬워. 여기가 진짜 포인트거든. 통계자료 4줄 썼어. 근데 정말 중요한 이 본론은 2줄로 끝났어. 너무 아쉽죠. 그 다음 이제 세금 부과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너무 아쉬워.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
근데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고 너무 상식적이야. 제가 그래서 코멘트 달았어요.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 거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품에 뭐 10%의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을 붙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쓰자. 그럼 진짜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 이 친구는 이게 본론이에요. 사실 이게 이 두 문단이. 근데 본론이 다 너무 빈약해. 이 앞에 부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만 써본 거예요. 지난 추석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는가? 수거업체들이 일회용품 수거를 거부하자 마을 곳곳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던 악취와 일회용 페트병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나뒹구는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도입 부분. 요거는 너무 좀 평범하잖아요, 그죠?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도입을 자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해주면 좋겠죠.